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10시 진행의 최현정입니다. 2월 6일 내일 한충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코스피가 1.5% 빠졌고요. 코스닥은 2.2%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특히 그간 좀 견조하다 싶었던 수출주, IT, 자동차주들이 줄줄이 내리면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좀 위축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1959까지,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째 하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540선까지 밀려온 상태인데요. 코스피 급락 이후 추가로 더 빠질까요? 여러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잠시 후 이슈앤 토크 시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방송이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료로 이용하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주식승천 홈페이지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www.sentv.co.kr 들어가시고 메뉴 증권 클릭하시고 주식승천 코너 클릭하시면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멘토들의 자세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샘플러스의 간판 스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이분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남은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예, 주식 승천 10시 든든한 두 분의 멘토와 함께합니다. 소개할게요.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 나오셨고요. 남은호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은호 멘토님, 오늘 제 복장이 좀 어떤가요?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네.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조금 바캉스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너무 더워요. 여름 휴가를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남은 원장님은 이번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저 집에 가는 본가에 가는 곳 그 자체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예. 매년 여름만 되면 여름 휴가 시즌에 저는 다른 데를 안 가고요. 본가에 가는데요. 본가가 바로 부산 송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야. 바로 해수욕장 앞이기 때문에 저희 애들과 놀기도 너무 좋고요. 가는 길에 뭐 지리산이라든지 아니면 삼척 이런 데 한 번씩 들러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 여름 휴가 때는요, 한번 거쳐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저 좀 편하게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요, 예. 주식시장이 편히 안 놔둔다면 제가 마음을 편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조금 반전이 있었고요. 김용준 멘토님, 네. 가족들과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가고 싶은데요. 예. 근데 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시장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결과가 좀 나서 그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저도 좀 편하게 갔다 오는데 예. 일단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대충 6월 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늦추더라도 좀 가고 싶은데 하여튼 빨리 좀 상황이 좀 개선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라고 하잖아요. 루비니 교수가 2015년까지 주가 계속 올라간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왜 그러죠? 원래 대표적인 비관론자하고 언제나 올라가도 빠진다라고 계속 예, 얘기하시던 분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분의 훌륭한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앤 토크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앤 토크 시간에서 다뤄볼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국내 지수 하락세 지속되고 있죠. 지난밤 각국의 시장 전문가들이 출구 전략과 관련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됐는데요. 오늘 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생산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사업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거대 공룡기업 삼성이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까지 영역 확대를 하겠다. 향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관련 업종 얘기 나눠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238만 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창업투자 관련주,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 장중에 껑충 뛰었다가 조금 밀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 마지막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멘토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어제, 엊그제 시장이 빠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조금의 조정이었다 싶었는데 오늘은요. 20일 이평선 물론이고 60일 이평선도 깼고 121선에 겨우겨우 지지가 됐습니다. 나문우 멘토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의 악재의 결정판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일단 외국인들 선물에서 만기약 이상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온 게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이 조금 있습니까? 물론 이번 뭐 영향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 6월 들어서 5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선물을 해서 순매수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주식 승천 시간에 6월 13일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외국인들은 현물이든 선물이든 두 개 다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물에서는 별로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에서 무려 만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이게 곧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제 유발하면서 이 프로그램 비차익들이 좀 터져 나왔거든요. 정말 오늘 오래간만에 좀 신기한 것도 봤는데요. 동시효과 시간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들어가면서 90포인트 마이너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게 현재의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하방 쪽으로 자리를 좀 잡은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부분에서는 콜옵션 매도가 나오고요. 풋옵션에서 순매수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선물의 매도와 그리고 주식의 매도 그리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즉 모든 현물과 선물의 전부 다 방향이 전부 다 하방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액션을 보여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을 의도적으로 좀 더 밀므로써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물 쪽에서는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잡지 않았나.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좀 현상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런 흔들림 속에서 종목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펀더멘탈 분석이 되어 있다면 그런 종목이 오늘 같은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동반적인 충격을 받을 때는요, 동반적으로 던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기조 있는 중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오늘 같은 그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을 가장 많이 이끌어왔던 IT주와 자동차주 등의 종목들이 좀 꺼져가는 느낌이 났었고요. 그간 최근 또 급락을 했었던 한국가스공사 등의 종목들 상승하고 SK텔레콤 상승으로 돌아서고요. 소비업 종목 중에서도 몇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장이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 선물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목의 펀더멘탈에 가치를 두고 투자한다면 이러한 힘든 장에서 마음 편히 먹고 계속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뭔가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같이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가 굉장했습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매물도 상당 부분 쏟아지면서 우려감을 낳았는데요. 어떻게 김용준 멘토님은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양쪽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조기 종료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그러는데요. 오히려 이 얘기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일희일비하는 지금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방향성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이 더 이상 많은 돈을 풀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미국이 양적 완화는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그 종료가 될 건데 결국 그 시기에 대해서의 어떤 그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버냉키 의장이 있는 한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FRB 의장이 새로 선출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은 미국, 일본 이런 쪽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결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그 채권 시장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현물의 움직임의 그 문제가 아니라 맥도독 현상입니다. 결국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흔들어대면서 결국 그 장을 좀 불안하게 좀 만드는 현상들이 좀 지금 현재 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기분 나쁜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가 직접적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익 쪽이 아닌 비차익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것들.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취할 때 그 먼저 이제 선물로 방향을 결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그 현물이 따라오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먼저 사고 싶을 때는 선물로 왕창 사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왕창 매도를 해놓고서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그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 어떤 방향이 좀 나올지는 현재 그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자동차 자동차나 IT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지면서 이번 장에 좀 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찾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그리고 하방 쪽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바닥권의 어떤 실적 턴 쪽의 방향들이 좀 나온다면은 뭐 지수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도 결국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가는 현상이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엄청난 지금 매물 폭탄들을 좀 맞고 있는데요. 음봉이 6개나 나왔어요. 6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딱 누적 집계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400억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예. 근데 기관이군요. 기관들이 2,500억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제 2,500억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먼저 연기금이 왕창 퍼붓고요. 그리고서 최근에는 금융투자하고 투신 이쪽이 좀 퍼붓면서 최근에 연기금들의 그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분명한 것은 코스닥에서는 그 빠질 종목, 그 차익 실현, 그 매도를 하는 종목들의 그 특징들을 보니까 많이 올라온 거나 문제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공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CJ ENM이나 젠백스 같은 거, 이런 쪽은 결국은 기관 매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차익 실현 매도 쪽이나 악재 관련된 종목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은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매도 규모가 크게 출회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쓸려가면서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얘네들이 파는 방향은 똑같은데 나중에 그 매도 규모를 어느 한쪽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음 종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 체크들을 한다면 어떤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장 문제는 또 일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증시가 3% 넘게 또 한 번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 10거래일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20%가 빠졌었고요. 엔저 약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급 문제일 것 같거든요. 남은 원장님. 예, 엔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을 떨어뜨리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일본이 세계 시가총액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일본이 6개월 동안 무려 80%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주가 지수 자체가 80%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조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이 IT 버블이 있어서 전 세계가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고요. 나스닥이 5,162포인트 찍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IT 버블이 꺼지면서 한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또 이 자산 버블입니다. 예, 모기지에 의한 자산 버블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한 2, 3년 내에 다시 한번 버블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유동성이 급격히 지금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2009년부터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약 5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상 5, 6년 정도면 바로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가 지금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마지막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이 지금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분들한테 늘 말씀해 드렸던 게 지금은 필요한 게 머리가 아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호주머니 속의 우황청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때에는요. 지나친 어떤 그 앞서가는 분석은 필요 없고요. 오히려 시장에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일본의 앞으로 지금 아베노믹스가 지금 걸어갈 게 이렇게 될 것이다. 양적 완화가 종료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요. 그간에 상승했던 폭에 대해서 적정한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핑계거리를 찾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사기는 했는데 지수가 빠졌거든요. 최근에는 기관이 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기관이 계속 팔았고 코스닥도 역시 6거래일 동안 기관이 팔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굴 쫓아서 투자를 하는 게 옳을까요? 김흥준 멘토님. 어떤 특정 주체들을 지금 놓고 방향성을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급의 주체는 계속 바뀝니다. 어떨 때는 이제 기관이 수급의 주체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가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외국인들 거래소 쪽은 어떤 특정한 업종군이나 종목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과 연계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어떤 일정한 방향들을 좀 가졌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의 기본 가닥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중소형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정책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에 따른 수혜 종목 찾기의 종목 장세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틀이 지금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은 결국 종목장에 대한 확신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메이저들의 어떤 공격이 아니었냐. 그러면 단기 조정이 아닌 어떤 중기적인 쪽에서의 어떤 조정폭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이 끝난 거 아니냐 내지는 대형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전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보지만 결국 전체적인 지금 가야 될 길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인 가야 할 길들은 이미 방향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두 번째 이슈 앤 토크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시밀러 이달 말에 의약품 생산 준비를 끝내고요. 다음 달부터 연내에 제품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업체라고 하죠. 바이넥스가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이 확장이 돼서 의약품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일 것 같거든요. 남은 원장님. 예, 바이오시밀러 참 말만 들어도 꿈에 부풀 만큼 좋은 내용입니다. 남은 원장님 전문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로 본다면은요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바이오로직스하고 이 바이넥스 그리고 LG생명과학 이 세 종목이 실질적으로 기초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간 2004년부터 준비해 왔던 게 또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 초에는 이 머크사의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인수한다라는 설까지 있었다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결렬된 부분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는요 분명히 의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시밀러를 출발로 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바로 퍼스널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형 장비를 만들기보다는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아주 강점을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시장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특허 바이오시밀러라는 것 자체가 바이오 제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밀러 복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2014년까지 가장 많은 그 특허 만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한 10배에서 한 19배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의 어떤 방향은 굉장히 좀 저는 잘 잡았다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바이오시밀러에서 일반적인 우리나라 제약주나 일반 바이오로 넘어가는 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는 이 바이오시밀러는요, 결국에 이 진단기기나 헬스케어 시스템하고 접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센서, 진단기기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융합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여러 가지 그러한 헬스케어 산업 중에서의 아주 자그마한 파트, 다만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전체적인 매출과 그리고 이익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시켰다고 해서 다른 이제 일반 우리 제약주들이 위축되거나 또는 삼성에서 하니까 무조건 될 거야 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나머지 기업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밀리면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아직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얼마만큼 수혜를 입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좀 기대치는 커지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얼마만큼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이 기업이 이제 회생 또는 중장기 랠리를 할 수 있는가는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격해서 따라가기 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이라도요 제대로 매수한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 사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은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넥스가 저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밀리면서 11.78% 상한가는 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존재가 됐었고 2004년에 시작한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면 수혜주가 뭘까일 것 같거든요. 김용준 멘토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쪽의 일은 그 바이오시밀러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삼성이 분명히 세계적인 투자 컨설팅 회사의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제가 진행되는데 정상적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완성됐던 거는 하드웨어적 완성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일단은 바이오로직스라는 전체적인 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밀러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CM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셀트리온하고 바이넥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CMO라는 건 이제 제조 공장, 뭐 일종의 위탁 생산업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각각의 삼성전자에서는 바이오시밀러하고 뭐를 하겠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는 뭐를 하겠다.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를 하겠다라는 각각의 나눠졌던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내부의 바이오 인력이 가장 핵심 인력이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전부 빠져나와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다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생명과학이니 이런 데서 지금 인원들을 많이 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뒷받침해줘야 될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공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일단 지금 머크사하고 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이제 머크사하고 해가지고 자기 면역 진단 질환자고 암세포 치료제 항체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이 2009년도에 직영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근데 지금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보통 시밀러의 1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슈퍼바이오시밀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슈퍼바이오 시밀러는 조금 더 그 질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양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일주일 더 간다던가 아니면 똑같은 기간을 투입하는데도 약을 적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각국에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결국은 향후 시장은 슈퍼바이오 시밀러 쪽의 시장으로 지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삼성의 준비는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삼성이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결국은 이 물질들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전체적인 지금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좀 그 현재 그 연내에 생산을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이슈앤토크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이슈앤토크 주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창투사 관련주들, 복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쭉 밀리면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앞으로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긴 만큼 우리가 또 선침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은 원장님, 제 의견이 옳은가요? 예, 일단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에서 내세웠던 부분 하나하나씩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자리 고용률 70%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미니 투자라든지 엠베즈 투자라든지 몇 개 종목들 ATM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지금의 어떤 그 창투사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이 바로 기대치만 있지 아직까지는요 전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요. 저가에 대한 매력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저라면 별로 이제 이런 심리적인 기대치만 가져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별로 투자를 잘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 고용률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창출하겠느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요 여성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회에서 끌어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여명이 이제 기대 여명이 상당히 좀 길어졌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근로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률을 좀 높여가는. 그래서 근로 시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가 그리고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이 매칭되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조금은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일자리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일반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사람인 HR 같은 종목이죠. 대표적인 취업 관련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이는 바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서 먼저 추격해서 따라가는 시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어디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박근혜 관련 테마주들, 특히 이제 유아복지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시장이 어떤 투자 대상이 없는 가운데 여기라도 뭐 괜찮지 않겠나라고 순간적인 붙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요, 내가 이 종목을 그 누구한테도 이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리고 소위 나쁜 작전 세력이든지 간에 나는 이 종목이 너네들이 분명히 내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투자가 돼야 되지, 이런 흐름에 너무 편승해서 따라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좀 손실 크게 볼 경우가 많은 게 또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투사 같은 경우에도요 아직은 좀 접근을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창투사 관련주, 복지 관련주들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었는데 위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남은 원장님? 예, 일단은 반등폭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이제 시장에서 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반등에 그냥 속 털고 나와서요. 털고 나와서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주죠.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대선 때도 그랬었고요. 뭐 안철수 테마주도 그렇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마련한 보관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여성 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시키기. 여성들이 현재 고용률이 한 50%대 된다고 하고요. 남성이 75% 정도가 되니까 여성이 현저하게 좀 못 미치고 있는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오늘 급등세를 탔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김용준 멘토님. 네.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네. 선침의 관점에서 잡아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뭐 일- 힘들다 말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승천인데. 예, 예. 해야죠.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뭐 하루에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방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돌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창투사가 움직였던 흐름이 뭐냐면 결국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 중소기업, 서비스, 벤처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벤처 투자를 많이 한 창투사가 상승했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바로 벤처 투자를 한 회사에 그러면 지금 창투사가 갖고 있는 벤처 투자를 어디다 했느냐? 별로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투가 한번 크게 좀 어떤 그 구조 조정들을 좀 많이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창투 쪽이 그렇게 그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우량한 기업들을 갖고 있냐고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쉽게 돌아갔을 수 있느냐. 대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70%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 기준으로 해서 8% 정도의 경기 성장 정도가 나와야지 가능한 숫자다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8%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 뭐 지금 보통 이제 전망치를 뭐 3.2%, 3.4%, 뭐 어떨 때는 2.78, 뭐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8%의 어떤 경기 성장을 간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산업 편제 자체가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성장률 8%까지 좀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떤 의미에서 좀 받아들이냐면 열심히 해보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남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할 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예. 방향들은 나올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그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의 순환성 테마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생각할 때처럼 박근혜 테마주가 사실 그때 주도 테마였죠. 박근혜. 예,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끌고서 주가가 서너 배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군을 형성해서 매매를 할 때는 수익이 난다. 근데 지금 뭐냐면 잠깐 치고 빠지고 하는 거고요. 그런 흐름에서의 반복적인 현상이라 할 거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압축을 시켜보겠습니다. 창투산지, 박근혜 여성 고용복지 관련한 종목들인지, 노인복지 관련 쪽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정말 사람인 HR 같은 취업 관련 종목인지 의견을.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 방향의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라는 방향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키워야 될 산업들은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 갖고 그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에서의 관련 종목도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런 쪽의 방향들이 결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잡아서 이슈엔 토크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전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엔 토크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베스트 5를 함께 보시고 있는데요. 1위는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2위부터 5위까지 지금 순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희 멘토가 2위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은호 멘토 4위 GKL이 올라 있습니다. 7.4%,
수익률이 기록 중이네요. 예, 오늘의 종목 수익률 어떤 멘토가 1위가 되셨을지 여러분들 짐작하십니까? 짐작하시겠죠, 당연히. 예, 이분입니다. 남은호 멘토님 지금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요. LG U+를 가지고 현재 수익률 29.7% 달성 중인데요. 아쉽게도 수익률 30%에서는 내려온 오늘입니다. 예, 주식 승천 멘토들의 주식 승천 승무패 확인해 보겠습니다. 멘토들이 꾸준히 매수 매도를 통해서 분석한 멘토들의 승패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1위 김용준 멘토 7승 1패 기록하고 계시고요. 예, 신차관 멘토가 1승 3패, 남은우 멘토님 여기 계시네요. 4위 4승 2패입니다. 두 분 모두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이어서 6월 5일 수요일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김현금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약세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안타깝지만 플랜티넷, BH,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예, BH도 역시 손절가 이탈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예, 이어서 신창한 멘토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신창한 멘토님 포트폴리오가 이번 주 들어서 확 플러스로 돌아섰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하나둘 있습니다. 큰 폭의 낙폭은 아니고요. 현재 LG화학, 삼성, SDI가 나란히 플러스 수익률 내주고 있고요. 모든 종목들 보유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양승모 멘토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양승모 멘토 역시 모든 종목 홀딩하시는데요. 오늘 장에서 하림홀딩스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정대일 멘토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머머머 정대일 멘토 종목이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역시 원익 IPS가 12.7% 오늘까지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 밖에서 파이어 테크놀로지도 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이네요. 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봅니다. 포트가 꽉 차 있어요. 5가지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종목 영흥 철강이고요. 인터파크 종목 오늘 3%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 정도가 기록되고 있는데 향후에 플러스로 돌아설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확인됩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멘토께서 모든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장이 빠질 때는 손바뀜이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커스 종목 저조한 수익률이지만 금요일 반등을 기대하면서 지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코스닥 시장이 2.2% 주가지수가 빠졌었고요. 코스닥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는 김용준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가 난 상태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쉽게도 5% 정도로 수익률을 좀 수축을 시켰는데요. 잠시 뒤에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은우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연 1위 종목 LG U+는 29%, 30% 가까운 수익률이 오늘도 기록이 됐고요. GKL이 7.4%, 오늘 장에서 안 빠졌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 수익률, 신도리코 아쉽게도 오늘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4% 기록 중입니다. 예, 종목 AS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은우 멘토님,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양호해요. 아주 좋습니다. 예, 뭐 지금 한 4등으로 올라온 GKL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 GKL이 올라서 4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져서 정말 솔직하세요? 예, 좋습니다. 저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자, 때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좋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이 좋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주식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현금 주식회사입니다. 때로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 주 월요일에 운 좋게 오전장에 제가 50에서 70% 현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또 잡게 되는데요.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요, 항상 때에 따라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때는요, 현금을 좀 많이 만드는 그런 투자도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자면은요. LG U+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LG U+가 다음 주 정도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세가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할 것이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면서 15,000원까지 정도는 진입 가능하다. 그래서 한 주 더 보자고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11,100원 정도로 하락은 한 상황이지만 지금 항상 이거죠. 시장 수익률 대비 어느 정도 알파를 본다면 시장 수익률 대비 훨씬 더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과 기술적으로는 LG U+는요. 1,9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3월 말부터 스타트 끊어서 7,000원대부터 출발한 주가가 12,85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현재는 이 상승 진폭의 38%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들이 훨씬 더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자꾸 이익 실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봐야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자. 한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게 통신업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유지하시는 거고요. 예, 현재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GKL이 예, 오늘 좋았어요. 예, GKL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 이런 이제 관광산업 이런 부분 또 어찌 보면 예, 방어주의자 또 중국발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선택적으로 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어느 한 업종이나 어떠한 그 테마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1,000억을 판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1,000억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이제 6일 동안에 코스닥 종목들의 좀 하락이 계속 일어났고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동안에 연기금이 과연 이 포지션을 다음 이 장은 6일 동안 지금 코스닥이 떨어지는데 이걸 코스닥을 죽이겠다는 장이 아니거든요. 순환매 이후에 새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하반기 시장은 코스닥 새로 한번 열겠다. 이 여는 시장은 610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830까지 끌고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서 이러한 꿈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요. 전체 포트의 비중들, 연기금과 외국인의 비중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바퀴에서 종목을 돌려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기금들은 이 6일 동안 어떤 종목들을 샀나 제가 살펴보니까요. 역시 IT 부품 위주로 종목별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간에 뭐 놀자,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각종 또 테마에 불었던 부분 그리고 쇼핑주 이런 주식들에서 좀 빠져나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IT 부품들 쪽으로 개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GK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놀자주입니다. 놀자주인데 지금 코스닥에서 앞으로도 일단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실적일 것이고요. 그럼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GK는 코스닥은 아니고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중형주인데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코스닥의 어떤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LED 관련 이런 업종들이 살아있다면 역시 GKL도 중국발 호재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가가요. 오늘 저가가 거의 이제 최저가 단기적인 바닥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GKL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예, 남은 원장님?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요. 예, 늘 말씀해드리지만 전 국민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주식이지만 저를 통해서 제가 반드시 먹여드린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었죠. 예. 역시 반도체 가격은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지난 협상 때 보합으로 끝이 났다고 했는데요. 현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 램을 직접 사 보시면은요. 8기가짜리가 지금 2만원 하다가 지금 35,000원 했어요. 제가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사려고 했는데 그때가 2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참 보면 좀 답답합니다. 주식에서 램값 오는 거 다 뻔히 예측해놓고도요. 램을 미리 안 사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37,000원 하더라고요. 무려 80% 상승한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매수했습니다. 왜 매수했느냐?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요. 오늘 시장 충격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목표가가 얼마였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35,000원 선 이상을 지금 1차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종목 더 있죠. 신도리코? 예, 신도리코요. 거래 잘 안 되는 중형주죠.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가 매수 확실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을 제외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철저히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무렵에 항상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빠지면서 오늘 좀 충격이 나왔지만 이러한 충격이 좀 계속되기보다는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현 가격은요. 조정의 끝단 추세 밴드의 끝단에 맞물려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지지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나 싶고요. 일단 금요일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무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거래소 대 코스닥 대결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김용준 멘토님 오늘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예. 빠졌죠. 많이 빠졌고 일단은 뭐 제가 종목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거의 지금이 제일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같습니다. 종목을 좀 하나씩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우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이고요. 그 소형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쪽이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지금 상승 중에 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갔던 것이 이 종목이 이제 그 스펙이라고 해갖고 그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오버행 관련한 물량들 부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다 해소됐고, 이제 그 자기 실적을 찾아가야 되는 지금 자리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고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 정도 가격대였는데, 그때 이제 지수가 이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찍었다가요.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금융 투자 쪽하고 투신 쪽 애들이 지금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들 얘기할 때 투신이 사면은 가파르게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금융 투자 애들은 주식을 끌고 가는 애들이 아니라 빨리 땡겨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특징들이. 근데 이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장이 엉키면서 좀 잠깐 물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만약에 최근에 어떤 수급 구조나 모든 걸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요번에 빠질 때 그쪽 물량이 쏟아지면서 손절 물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 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들어왔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시금 이제 진입하는 시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만 조금 안정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가장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뭐였냐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던 거죠.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뭐냐면, OLED 장비 쪽에서.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이 좀 밑보였기 때문에 삼성 쪽의 발주 물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LG향 쪽이고요. LG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발주도 좀 예정돼 있고,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최소한 실적에 턴을 하면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회복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하반기에 태양광 쪽에 관련된 모멘텀을 한번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제 내일 이제 유럽 쪽에서 분명히 이제 관세 조치가 중국의 제재 조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쪽에서의 어떤 태양광 쪽의 어떤 약간의 분위기 형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그 흐름이 나타난다면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금 어떤 변화가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고점에서 요번에 올라오면서 강한 거래량이 형성되고, 지금 조정을 받으더니 전반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크게 팔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미코인데요. 코미코가 이제 물적 분할, 기업에 대한 물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서 장중에 잠깐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이 빠질 때는 기관들이 보통 10만 주 이상씩 치고 들어오고요. 예. 좀 안 빠질 때는 기관들이 한 4, 5만 주 정도, 적당량 정도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제 물적 불안에 관련된 어떤 방향들이 좀 결정이 되면 주가는 의외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종목 놔둬보고, 그리고 지켜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결국 나중에 조금 더 일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AS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S에너지. 예. 예.
S에너지는 지금 현재 역시 태양광 쪽의 실적의 모멘텀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 대비로는 좀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태양광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수혜가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준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4가지 종목이 오늘 장에서는 빠졌지만 큰 문제 없겠다 하셨습니다. 김영준 멘토님 믿고 가시는 분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다보시는지 내일장 승천주 확인해 봅니다. 예, 두 분께서 모두 한 종목씩을 들고 오셨습니다. 김용준 멘토께서는 후성, 남은우 멘토께서는 SBS를 들고 오셨는데요. 혹시나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나도 이 종목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02-3153-2619번 통해서 연락 많이 주십시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은우 멘토님 종목부터 보죠. SBS인데요. 예, 포트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꽉 차지는군요. 예, 이거 참 아쉽습니다. 이 서울경제TV가 있었으면은요, 일단 100만 원 출발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주가 갈 수 있을 건데, 시청하시는 분들 나중에 서울경제TV IPO 하면은요, 반드시 사십시오. 집 팔아서 사셔야 됩니다. 왜? 제가 나오니까요. 예. 자, 아쉽게도 다른 방송국 추천합니다. SBS. 우리는 여기 장기 투자보다는요, 우리가 서울경제TV로 가기 전에 짧게 단타 친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는데, SBS 잘 아시죠?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지금 방송국입니다. 그대로 민영화되고 있는 민영화 방송국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빨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분기 지상파 광고 시장이 전년비 마이너스 3%로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지상파 광고 시장이 좀 많이 축소됐던 부분은 MBC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편에서의 어떤 제2모 방송국의 어떤 선전이 이러한 부분도 좀 빼서 시장을 좀 마켓 쉐어를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6%대의 광고 시장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꽤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 부문인데요. 일단 뭐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허브 등을 통해서 로열티, 특히 이제 컨텐츠 허브가 되겠네요. 로열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이익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열티 요금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사 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이프, IPTV 등을 통해서 지금 최근 송시즌율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SBS가 좀 재무 구조가 훨씬 더 좀 양호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일단 1, 4분기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2, 4분기는 안 좋은 부분에서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2, 4분기에서 3, 4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 굉장히 좀 기대치가 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SBS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라인업 드라마가 일단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태왕사신기라든지 그리고 추격자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프로를 담당했던 분들이 연출해서 다시 뭉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드라마가 이제 7월 1일부터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업 역량과 함께 마주치면서 본격적인 가장 높은 어떤 수익 상승세는 2, 4분기에서 3, 4분기 넘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지금이 매수로는 거의 적기가 아닐까 판단되어서 오늘 같은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금요일 정도면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별 이제 매출 비중 추이 시장 점유율인데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이제 케이블 TV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케이블 TV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1월 1, 4분기부터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상파 3, 4가 모두 점유율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3, 4월 달 들어서는 이 MBC라든지 KBS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SBS 같은 경우에는요, 점진적으로 이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인데요. 지금 제가 제 오른쪽 밑에 네모난 박스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중간 부분에 1, 4분기 중간 부분에요. 이 부분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중간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올 13년 1, 4분기 실적인데요. 지금 밑에 박스를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9억 나오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어간 이 마이너스가 2분기를 보면은요. 234억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즉 지금은 1, 4분기 최악의 실적을 던져주고 주가가 조정받아 있는 국면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에서 지금 정확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SBS 공략하기에 좋은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급이나 이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은요. 최근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1, 4분 어느 정도 지금 2월 달에 좀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5월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같이 좀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이 가격, 즉 45,000원 이하에서는 좀처럼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 매수에 가담하는 과감한 매수세 진입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 전일도 나타났었지만 철저한 저가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2분기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현재의 수급까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이니까 철저히 지금에서는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시가로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를 제시해 드리자면요. 매수가는 역시 금요일 시가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시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5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또 시장의 상황이 있고요. 수급에 순간적인 붕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5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요. 과감히 이제 손절매를 하면서 현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무노 멘토님의 종목 SBS였는데요. 금요일장 시초가 공략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무노 원장님 수익률 두 번째 LG U+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용준 멘토께서 내일장 승천주로 꼽아오신 후성을 볼 텐데요. 이번에는 거래소 쪽에서 골라오셨군요. 아, 이거 거래소인가요? 예. 그럼 잘못 모르셨나요? 예. 후성하면 2차 전지 관련주. 예,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장 분위기도 좀 안 좋으니까요. 후성은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제가 몇몇 군데 방향들을 말씀드렸던 쪽에서 분명히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예. 전기차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금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딸리는 상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쪽은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성이라는 회사는 그 안에서도 전해질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계 1위 업체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후성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면 냉매가스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가스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해질 쪽을 지금 하고 있는 쪽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업황이 좀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좀 나인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2차 전지 시장의 괴화 속도를 좀 빨리 예측하고 라인을 좀 많이 깔아놨던 것들이 지금 실적 악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어떤 모멘텀이 생겼냐.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생겼는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차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전기차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속을 붙이는데 100km 가속 붙이는데 3, 4초면 되고요. 그리고 최고 속력이 제로백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 속력이 200km까지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량화 시켜가지고 잘 만들어서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했고 그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의 종목들이 중대형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지금 핸드폰은 한 대만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핸드폰의 배터리 2,000개 정도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 중대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후성이 가장 큰 수혜가 좀 예상되는 쪽이고,
결국 이제 그 후성은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같이 맞물릴 겁니다. 이제 냉매가스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업황들이 좀 살아나면서 그쪽에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들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멘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테슬라에서 지금 삼성 SDI하고의 납품 계약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하반기에 지금 LG화학이 이제 그 2차 전지 공장이 이제 미국에다 지은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게 이제 꽤 큰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지은 겁니다. 이제 그쪽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연내 가동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이 양쪽이 좀 가동이 되게 된다면 관련 쪽에 대한 분위기들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잠깐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을 지지부진하게 좀 다져왔습니다. 근데 조금 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앞부분에서 한번 시도가 있었다가 급락을 했고 여기가 이제 무슨 자리냐면 그 탄소 펀드인가요? 그쪽이 그때 형성되면서 그 상한가 갔다가 그냥 무너지면서 기관들이 여기다가 굉장히 큰 규모로 팔았는데 결국 최초에 출발했던 자리를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계속 이 자리를 헤맬 거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현재 모멘텀의 2,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주가는 회복 속도를 좀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가능할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장이 좀 불안해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는데 짧게 잡는 게 이제 앞부분의 상단을 한번 뚫어주는 매물대를 한번 뚫어주는 정도의 가격대가 나타나리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예전에 이제 12월 달에 형성됐던 5,380원 이 정도까지 진입하리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번 목표가는 단기로 5,400원 정도 제시하고요. 종목 움직임 계속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 내일의 승천주 공개를 받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짜드립니다. 예, 먼저 김용준 멘토의 후성부터 볼까요? 매수가 오늘 종가입니다. 4,750원,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겠다. 5,400원 주셨고요.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나무누 멘토님 SBS 주셨죠? 매수가를 금요일장 시초가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3,500원. 함께 매수하실 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최종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보죠. 예, 오늘 새롭게 한 종목을 주시면서 그 종목은 거래소 종목이 됐습니다. 후성인데요. 금요일장 신규 편입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나머지 종목들 모두 홀딩 하십니다. 예, 나무누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종목들은 그대로 가고요. 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SBS 금요일장 시초가 공략하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제2의 LG U+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어요. 증시 뒷담화 이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뒷담화 시간입니다. 예당 테라리소스 이 종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변두섭 회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두 종목 모두 점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사실 분명 재무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경영 공백기가 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죠. 나무누 원장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예. 일단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기업 경영인들이 이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헤쳐 나가야 될 길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시장은 정말 냉정하죠. 네,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이
정말 단편적으로 보면은요, 사업 잘 되고 뭐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매가 완전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충격이 꽤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영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좀 많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변 회장의 동생의 종목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변 회장의 동생이 이 예당과 테라소스를 인수하시게 될 가능성이 뭐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역시 시장은요 항상 주식시장은 냉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분의 남편분인데 좀 안타깝게 되었고요. 일단 주식은요 현 종목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만약에 여러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하한가에 물량을 내놓았을 때 이 기업은 아직까지 밝혀진 재무적 구조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한가가 풀리는 순간에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한가에 계속 매물을 내놓아 봐야 사지 않을 것이고요. 항상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하한가가 풀리는 날에 어느 정도 첫 번째 반등의 이 시소 게임이 나오거든요. 이 진폭이 나옵니다. 하한가가 풀리는 날에 하한가에서 보합까지 왔다가 다시 하한가를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서 한 두 번 정도의 뜀뛰기가 나오거든요. 하한가에서 보합, 두 번째 반등은 하한가에서 마이너스 7%, 세 번째 반등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한 11%에서 끝이 나고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한가에 내놓으시 마시고요. 항상 이런 진폭의 진동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뭐 기업과 이 내용보다는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꺼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당의 자회사 테라 리소스까지 오늘 점 하한가 나왔습니다. 점 하한가 나오면 사실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두 종목 모두 1,000원 밑에 주가가 있습니다. 동전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김용준 대표님, 기술적인 매매하는 방법 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하한가에 팔려면 12시 쪼개서 팔아야 됩니다. 쪼개서. 예, 왜냐하면 네 가지 원칙 있잖아요. 매매에서. 근데 이제 뭐 수량, 가격, 뭐 이런데 어차피 가격하고 시간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기본 배정을 하기 때문에 12주씩 쪼개다 보면은 기본 배정이 들어갔을 때는 주문 건수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상한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래 예당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원 개발이라는 쪽을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지금 이제 YG엔터 YD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예당 온라인이었죠. 게임 업체인데 그 당시까지는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때 대부분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YD 온라인을 갖다 예전에 예당 온라인을 갖다가 미래셋 그 사모펀드에다 매각을 하면서 그 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자원 개발에 다 쏟아붓죠. 근데 예당이라는 회사가 연간 매출이 40억에서 50억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몇 년 됐고요. 뭐 테라리소스도 거의 내용이 없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압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참지 못하고서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 시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증시 뒷담화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게요. 삼성이 애플을 또 이겼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 최종 판결을 냈다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 4를 팔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폰 4는 미국에서 지금 한 24개월 약정을 하면 핸드폰을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에 타격이 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삼성전자 근데 오늘 빠졌네요. 남은 원장님. 예, 항상 법원의 판결은 뒷북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나요? 항상 이러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그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어느 정도 그 완료가 되는 시점에는요, 시장이 이미 끝이 난 상황에서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요, 내부적인 타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아이폰 4, 무료로 주는 폰으로 이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통신 시장이 더 커져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휴대폰이 불과 우리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하면 애플의 아이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가 주도권을 가졌냐면 통신 회사가 아니라 휴대폰 제조업, 즉 애플사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지만 지금은 아주 다변화된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통신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4 같은 경우에 이게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사장이 된 부분이죠. 미국 사람들이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의 엄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어떤 바로 붙어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좀 삼성전자가 좀 큰 걸 얻었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걸 얻었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창조성, 저작권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삼성이 일단 한번 이겼다는 것 자체가 그간 이제 삼성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아래로 좀 보면서 카피캣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판결 자체가 이제 조금의 어떤 삼성을 바라보는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금액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삼성이 걸어가는 기업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하나 실어갈 수 있는 한 단계로서의 자리는 분명히 좀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남은호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이미지 탈출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굉장히 이제 플러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거든요. 사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베꼈다라는 치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CDMA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전자 이미지 탈출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탈출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이 더 걱정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초기에 형성될 때는 시장이 컸기 때문에 서로 안 싸워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의 그 전체적인 범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제 쪼개 먹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쪼개 먹으려면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의 어떤 범위가 좀 결정된 게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IT 쪽의 어떤 성장의 그 한계가 있다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IT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한계가 노출된다면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그나마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중국 쪽에 관련된 피처폰들이 스마트폰화 되는 게 시장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의 신규 수요가 얼마나 창출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한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신규 시장이 열리기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 스마트폰의 부품 업체들에 대한 분석은 좀 철저히 해야지만이 지금 앞으로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겠죠. 내일장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호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 지금 시각이요. 11시 11분 48초를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또 야간 선물시장 동향 어떤지 짚어야겠죠. 오늘도 역시 현대선물의 서미희 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욕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상황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세계 지도를 보니까요. 하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고용지표 발표됐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가 오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부각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수 선물이 0.2 내지 0.4%대 낙폭을 유지한 데다가 ADP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증시가 어제의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한편 도이치뱅크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9월경으로 예측한 점과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간 체이스까지 이르면 9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는 12월을 양적 완화 축소 시기로 언급한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측들은 고용시장의 점진적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더 미뤄질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연구원님? 네, 유럽 증시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에 0.31% 정도로 시작을 해서 현재 1% 안팎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연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위원들의 발언과 더불어서 금일 일본의 새 경제정책이 발표됐지만 세계 3위 경제국의 성장 전략에 알맹이가 없다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한 점 또한 투심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5월 서비스업 PMI가 1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BHP 빌리튼과 앵글로 아메리칸 등이 방산주의 조정을 이끌고 있고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동일점포 판매 부진 탓으로 인해서 4개월 내 최저가를 터치하는 등 증시 하락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우리 시장 출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동향은 어떤가요? 네, 코스피 선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전일 대비 마이너스 0.36%인 256.70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256.55로 마감한 256.55의 종가를 찍으면서 급락했었는데요. 연준의 부양책 축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아시아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까지 번진 탓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9일 시작된 상승 추세의 50% 되돌림 수준이 255.55에서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인을 제외한 기관 및 개인이 순매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현대선물의 서미 연구원과 함께 유럽, 미국 또 국내 야간 선물 동향까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금요일 전략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원장님 오늘 분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금요일장 좀 잘 좀 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흐름부터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요. 일단 우선 오늘 매매의 특징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매매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매매의 내용을 보시면 선물에서 지금 이틀 연속 6천 계약과 1만 계약 정도가 나왔고요. 콜옵션 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풋옵션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 압박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현재의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iShares라는 지수 지표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은 현재의 상황이요 결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떨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오히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떨어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좀 과감히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 좋은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용주 멘토님도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장 막판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지수가 조금만 돌면은 강하게 반등을 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있었다가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확 무너지는 패턴들이 좀 보였는데 종목별로 지금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미는 어떤 파생 쪽의 어떤 공격이 선물까지도 연결되면서 기관의 어떤 포트 교체 쪽까지 연결됐던 것들 같은데 결국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막바지까지는 온 것 같은데 뭐 금요일날 돈다 안 돈다는 모르겠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은 하지만은 그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야심한 밤 샘플러스 간판 스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용준 멘토, 남은우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TV를 자세히 보셨나요? 우리 김용준 멘토님 눈이 시뻘겋습니다. 제 눈도 충혈이 됐는데요. 우리는 몸 불살라서 여러분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고 우리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쉬고요. 금요일 날 상큼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